안녕하세요. 착한 설명충 모아요입니다. 기승전모 애니메이션 영상들의 댓글 중 대다수가 기승전모 투니버스 해주세요 였습니다. 주제 신청 안 받는다니까. 학교 다녀와서 가방은 방에 던져놓고 쇼파로 점프하여 착지한 뒤 TV를 켜고 번개같이 38번을 누른다. 다들 많이 기다렸지? 그럼 이누야샤님의 얘기를 시작해볼까? 오늘도 어제 봤던 이누야샤군. 퀸이는 지금 뭐하지? 그냥 이누야샤나 봐야겠다. 이상 2004년 초등학교 6학년 모아요의 일상이었습니다. 이렇듯 당시 초딩들을 하루종일 TV 앞에 앉혀놓은 장본인, 술자리 탕안주보다 재탕이 심한 무자비한 편성의 아이콘, 그리고 현재 완전한 어린이 채널이 된 바로 그 채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투니버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투니버스는 현재 CJ ENM의 산하 채널로서 CJ? 아, 그랬구나. 하지만 할 일은 해야죠. 투니버스는 1995년 12월에 개국한 케이블 방송이자 한국 최초의 애니메이션 전문 채널입니다. 그리고 이는 혁명적이었죠. 당시 애니메이션은 지상파 3사를 중심으로 평일 오후 기준 5시부터 8시까지만 방영을 했는데 투니버스에선 24시간 하루종일 애니메이션만 방영하다니 이 얼마나 획기적입니까? 그랬기 때문에 현재 아재가 되어버린 당시 아이들 사이에선 집에 투니버스가 나온다는 것에 은근히 자부심을 가졌죠. 초창기의 투니버스는 라인업 작품으로 웨딩 피치, 무정용사, 사자왕, 전설의 마법 크루크루 등 당시 인기 작품들을 내세웠습니다. 또한 애니메이션 제작에도 공을 들인 것으로 유명한데 그 작품이 바로 영웅기병 라젠카였습니다. 당시 한국 애니메이션 사상 최대 제작비인 22억이 투자되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라젠카는 OST만 남기고 장렬하게 산화하여 투니버스는 한참 동안 창작 애니 사업에선 손을 뗐다고 하네요. 개국 초기 투니버스의 슬로건은 만화 영화는 더 이상 아이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라는 선전구호를 앞세웠는데 현재 투니버스의 꼬라지를 보면 이 슬로건은 당연히 똥소리지만 초창기에는 나름대로 잘 이행이 되었습니다. 청소년, 성인을 겨냥한 시간대를 따로 만들어 그 시간대가 되면 짧은 클레이 애니메이션을 틀어 구분했으며 스튜디오 분분 같은 애니 정보 프로그램까지 방송했고 1998년 일본 대중문화 개방 후 세기말 버프로 인해 매니악한 애니메이션까지 들여오는 실험 정신까지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때부터 강수진, 구자영, 최원영, 이정구, 손성화 등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목소리의 베테랑 성우들이 캐스팅되기 시작했죠. 여담으로 온게임넷이 개국하기 전 그 역할을 대신해준 채널 역시 투니버스였습니다. 때문에 화면에 투니버스의 로고가 있지만 스타크래프트가 중계되고 있는 더럽게 안 어울리는 장면이 나오기도 했죠. 이러한 특이점으로 똘똘 뭉친 투니버스였지만 비판의 목소리가 다소 있었는데 바로 개국 초창기였던 만큼 방송할 애니의 폭이 좁다 보니 비디오로 이미 출시된 애니메이션들이나 지상파에서 방영하던 애니메이션만 방영한다며 투니버스는 지상파 재방송 채널이냐? 라고 항의하는 시청자들이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엔 지금처럼 케이블 채널이 흔한 것이 아니었고 케이블 방송국에 가입 신청을 하고 별도로 설치료를 지불하고 여기에 별도로 시청료까지 내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생소한 방식으로 다가왔는데요. 이렇게 어렵게 설치했는데 지상파 재방송이나 하다니 라는 심정으로 학부모님들이 주로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뭐야? 이에 2000년부터 대대적인 신작 러쉬가 시작되었고 2002년에 스카이라이프 애니채널 애니원이 개국하면서 투니버스와 경쟁체제로 돌입하였고 이 과정에서 양질의 애니메이션을 많이 방영하기 시작합니다. 투니버스 르네상스 시대가 시작된 것이죠. 보통 투니버스의 전성기를 2002년부터 2008년까지라고 합니다. 거두절미하고 왜 이때가 전성기인지 방영 작품들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양이의 실제 모습을 보고 동심입하게 됐던 학교괴담, 아버지가 미국에 가신 검정고무신, 압도적인 눈 크기를 자랑하는 다다다, 의외로 이누야샤 코난보다 시청률이 높았던 디지몬 프론티어, 분명 레슬링만 한데 기억나는 건 갈비찜 덮밥뿐인 쾌걸 근육맨 2세, 상디의 사탕에서 왜 연기가 나는지 의문이었던 원피스, 예나 지금이나 투니버스를 먹여 살리는 공신, 짱구, 예나 지금이나 투니버스를 먹여 살리는 공신 2, 명탐정 코난, 분명 피 튀기는 만화인데 여자 아이들에게 더 인기가 많은 이누야샤, 아따아따와 헷갈리기 딱 좋은 아따맘마, 여자아이들의 장래희망을 가수로 만드는 원인 달빛천사, 억울하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라가 주제인 나루토, 투니버스 자체 제작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푸시를 받았던 캐로로까지 일단 생각나는 것부터 적어봤는데 모두 나열하면 이 영상의 길이가 30분이 넘을 것 같으니 넘어가도록 하죠. 이 시기부터 지상파에서 방영이 된 적이 없는 작품이 투니버스에서 처음으로 방영하는 사례가 늘었습니다. 또한 투니버스에서 방영하여 일본에서보다 한국에서 더 인기가 많은 애니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달빛천사와 캐로로입니다. 달빛천사는 모두들 잘 아시다시피 성우 이용신님의 하드캐리와 한국에서 자체 제작된 오프닝을 포함한 명곡들 때문에 사랑받았고 개구리 중사 캐로로는 주입식 인기?
자세한 건 전2에서 알아보도록 하죠. 그 외에도 시대를 초월한 명작 무적호털 보보보, 오프닝 곡이 너무 길어서 기다리기 짜증났던 괴짜가족, 꽃게 모양 빵을 먹었다고 사람이 꽃게가 되는 미친 애니, 따끈따끈 베이커리 등 이게 진짜 투니버스에서 방영한 애니인지 의심스러운 작품까지 투니버스는 전부 수용하였고 우리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투니버스는 OCN과 함께 케이블에선 시청률 1, 2위를 다투는 효자 채널이 되어 당시 라이벌이었던 애니원과는 비교가 불가능한 수준의 채널이 되었죠. 이번 전에서는 사심이 매우 가득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투니버스의 전성기가 2008년 정도까지라고는 하지만 저는 투니버스에게 항상 불만이 있었습니다. 일단 편성 문제입니다. 투니버스의 재방송 편성 악랄하죠. 사실 당시 애니 채널이 모두 악랄한 편성을 보여줬습니다. 원탑은 퀸이었고 그 다음이 투니버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퀸이는 2007년에 패국했습니다. 그럼 투니버스가 원탑이지 뭐. 원피스에선 맨날 루피와 크로코다일이 싸우고 있고 나루토에선 롱리의 다리가 매일 부러지고 있으며 이누야샤에선 나락이 또 쳐 도망가고 있죠. 아니 이거 저번주에도 했는데 왜 또 하는 거야. 옛 생각을 하니까 잠시 흥분했군요. 심지어 아따마마를 잘 보고 있는데 갑자기 코난 스페셜이 방영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편성표에도 없던 즉흥적인 변경이었죠. 여기에 투니버스는 2004년부터 투니초이스라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해에 방송한 신작 애니메이션 가운데 시청자들로부터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작품을 뽑는 행사죠. 만약 여기에 선정이 됐다? 그럼 그 다음 해부터는 그 작품의 대사까지 외우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안 그래도 인기작들이라 재방송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편성을 더 늘려버리거든요. 선정작들을 잠시 살펴보자면 2004년 이누야샤, 2005년 나루토, 2006년 개구리 중사 캐로로 등이 있습니다. 괴물같은 편성의 극단적인 예로 2006년 7월에 투니버스에서 명탐정 코난 4기가 어떻게 방영된지 보시죠. 오후 4시 명탐정 코난 4기 27화부터 30화, 오후 6시 명탐정 코난 4기 41화부터 44화, 오후 10시 명탐정 코난 4기 41화부터 44화, 오전 12시 30분 명탐정 코난 4기 40화부터 43화. 참고로 나열한 것은 평일에 방영한 것이고 주말에는 토요일 오후 4시 명탐정 코난 4기.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띵크. 코난이 좋다가도 싫어질 만한 으스만 편성이죠. 다른 문제점으로는 과도한 광고입니다. 다들 많이 기다렸지? 존나 못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다. 저는 이누야샤랑 방코츠랑 싸우는 걸 빨리 보고 싶었는데 왜 저 홈쇼핑 광고는 끝나지 않는 걸까요? 그리고 애들 보는 채널에 왜 무좀량 홈쇼핑이 나오는 거냐고. 학부모를 겨냥한 건가? 그리고 투니버스의 편성표는 시간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이 일정보다 빨리 끝나는 경우가 흔하죠. 그럼 그 남는 시간을 모두 광고로 채웁니다. 그리고 이런 영상이 나오죠. 아니 투니버스인 거 알고 있으니까 빨리 시작하라고. 지금은 개별 방송국 광고 시간이라고. 현자 타임. 와 광고가 끝나가고 있어. 빨리 시작해줘. 팔씨름 좀 하고. 이건 뭐 뿡뿡이도 아니고. 성격 급한 한국인의 정서로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의 문제점은 당시 시청자 게시판에도 비판의 목소리가 컸지만 투니버스 같은 케이블 방송은 사익을 추구하는 방송이라 광고 등으로 돈을 버는 것이 최우선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그들은 할 일을 잘 하고 있는 것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인지도 없는 애니를 방영하는 것보단 검증된 인기 만화를 재방송하는 게 시청률이 잘 나와서 기업 입장에서는 옳은 판단을 하는 것이었죠. 씁쓸하군요. 깔 거 다 까놓고 뭔 세택이냐 할 수도 있지만 진짜 문제점은 지금부터 발생합니다. 2008년까진 시청률은 잘 나왔거든요. 투니버스엔 2009년부터 어두운 기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투니버스는 개구리 중사 캐로로를 수입할 때 애니 판권뿐만 아니라 캐릭터 사업 판권까지 구매를 했었습니다. 2005년에 개구리 중사 캐로로가 방영되었고 의외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부터 캐로로를 대폭으로 밀어주었죠. 그 후 2008년 캐로로 파이터 서비스 시작 후 2009년부터는 방송 하나 끝나면 캐로로 파이터의 광고가 나왔습니다. 캐릭터 사업 판권이 있기 때문에 캐로로 파이터가 인기를 얻으면 투니버스에도 이득이 되기 때문이죠. 그렇게 주말엔 하루종일 캐로로만 방영을 했고 심지어 캐로로 파이터 방송까지 방영한 적도 있습니다. 주입식, 세뇌식 인기를 구현한 것이죠. 이때부터 투니버스의 인식이 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2007년부터 일본 애니메이션의 시장 변화로 인해 아동용 애니메이션의 수가 줄어들어 수입이 곤란해졌는데 이때부터 한 개의 애니를 모든 시간대에 방영하는 편성이 시작됩니다. 전에서 코난을 편성하던 것보다 더욱 반복적이었죠. 또한 경쟁 채널 챔프TV에서 2006년부터 도라에몽을 방영했었는데 도라에몽이 시청률이 높게 나오자 도라에몽 편성을 높이면 전체 시청률이 올라가겠군 이라는 기적의 논리로 종일 편성을 선보였는데 이를 투니버스에서 쓸데없는 경쟁이 붙어 도라에몽을 짱구와 코난 종일 편성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물론 주말엔 캐로로. 그렇게 2009년엔 결계사를 제외하면 모두 이전에 했던 애니들의 후속작만 방영하게 됩니다. 그러던 투니버스는 2009년 12월에 CJ에 인수되는데요. 대기업 산하에 있으니까 신작들이 많이 방영되겠군 이라고 기대했으나 마음이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 찰리와 초콜릿 공장 등의 영화를 방영하지 않나. 게다가 2012년엔 영화 마이웨이, 현장 토크쇼 택시,
응답하라 1997이 뜬금없이 방영했습니다. 게다가 응칠은 첫 화부터 최종화까지 편성됐죠. 와, 투니버스에 정은지가 나오다니. 엄연히 애니 전문 채널인 투니버스가 신작 애니 방영은 거의 없고 영화의 드라마 방영이라니 시청자들은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투니버스 방송국 총괄을 담당하는 신동식 PD가 블로그에서 밝히길 투니버스가 애니메이션 채널이 아닌 어린이 채널로 전환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만 그 역시 이러한 편성의 문제를 잘 알고 있으며 저희도 이러한 편성을 좋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라며 오죽하면 수입할 아동용 애니가 없다 라고 털어놓기까지 했습니다. 실제로 일본 애니메이션의 트렌드가 2005년 이후 미소녀를 앞세운 그 외에 있잖아. 이런 애니메이션이 줄을 이루다 보니 수입할 게 없을 수밖에. 2011년 8월부터 투니버스에서 자체 제작한 안녕 자두야는 좋은 시청률을 보여주어 꽤 선전했지만 다시 한번 무차별적인 재방송 러시로 시청률이 크게 하락합니다. 또한 어린이 채널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루토나 원피스의 TV판과 극장판 모두 꾸준히 들여오는 등 의외로 바람직한 행보 또한 있죠. 그러나 저 두 개를 제외한 모든 애니메이션이 아동용이라는 것은 함정. 2014년부터는 전반적으로 일본 애니메이션의 비중은 줄었지만 자체 제작 애니메이션이 빛을 발하게 되었습니다. 신비 아파트 444호, 히어로스쿨 Z, 아스타리 향의 차고차고 같은 작품들이 그 예죠. 하지만 2014년은 일본 아동 애니 요게워치가 인기를 독차지했다는군요. 다사다난한 게 거의 삼국지 유비급. 이제 투니버스의 슬로건은 키즈 넘버원입니다. 개국 초기에 만화 영화는 더 이상 아이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라는 슬로건과는 정반대가 되어버렸죠. 슬로건에서 키즈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재의 편성표를 천천히 살펴보자면 5에서 10세 정도가 주력 타겟층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도 짱구는 못 말려, 명탐정 코난, 안녕 자두야가 투니버스를 먹여 살린다고 보면 간단하죠. 전성기 시절 골든타임에도 15세까지 타깃으로 했다는 점, 7세 시청가인 애니메이션도 상당수 있었다는 점으로 미뤄봤을 때 투니버스는 이제 완전한 어린이 채널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최근엔 투니버스뿐만 아니라 모든 애니메이션 채널들이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수입할 만한 마땅한 신작이 없다는 것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이죠. 아, 이런 거 말고 저는 큐모 채널을 다룰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었지만 투니버스는 애니메이션 기승전모를 할 때부터 한 번쯤은 다루고 싶었습니다. 투니버스는 어릴 적 단순 채널이 아닌 생활의 일부였거든요. 아무쪼록 투니버스가 과거의 영광을 되찾았으면 좋겠네요. 총총